안녕하세요. 사주 이야기 시간입니다. 자, 사주 이야기 시간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사주와 관련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사주적으로 한번 이야기식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주 이야기 시간에는 자식이 걸림돌이 된 사주팔자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림돌이란 얘기 있죠? 걸림돌이 뭔가요? 걸림돌이라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걸리거나 막히는 장애물이 바로 걸림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걸림돌을 겪게 마련입니다. 어떨 때는 남편이 걸림돌이 되거나, 아니면 어떨 때는 학력이 걸림돌이 되거나, 어떨 때는 건강이 걸림돌이 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중요한 시험이 있었는데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그 시험을 못 봐가지고 인생이 잘못 풀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걸림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자식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지 사주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식이 걸림돌이 되는 사주팔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인데요. 병진년, 무술월, 경술일, 병자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이분 사주가 자식이 걸림돌이 된 사주팔자가 되는데 왜 그런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내편에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에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경금 큰 쇠로 태어났네요. 쇠의 내편은 비겁인 것 같은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흑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쇠부터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만 있습니다. 월지 술토안의 신금 작은 쇠, 일지 술토안의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흑을 찾아볼까요? 흑은 연지에 진토, 큰흑, 월간에 무토, 월지에 술토, 일지에 술토, 큰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자, 그러면 내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진토, 큰흑, 무토, 술토, 큰흑까지 이러면 사주가 아주 강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주가 되겠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볼까요? 뭔가요? 일간에 힘을 빼는 오행.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인 날에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쇠가 생해진 오행이니까 물이 되겠고, 재성은 쇠가 극한 오행 나무, 관성은 쇠를 극한 오행 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이 물부터 찾아볼까요? 물은 시지에 자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진토 안에 기수 작은 물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연지, 진토 안의 을목 작은 나무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관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연간의 병화 큰 불, 시간의 병화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술토 안의 정화, 일지, 술토 안의 정화 작은 불이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도 제법 있죠. 자수 작은 물, 그 다음에 병화 큰 불.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연간 시간에 있는 병화 큰 불이 있죠. 큰 불은 나를 극하는, 쇠를 극하는, 쇠를 녹여버릴 수 있는 오행이 되겠죠. 관이 되겠죠.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관이 나를 녹인가요? 아니죠. 병화는 진토를 생하고 진토는 나를 생하는 관인상생으로 내편이 돼버리니까 병화도 내편. 시간에 있는 병화 역시 술토를 생하고 술토는 나를 생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관인상생으로 내편이 돼버리죠. 그러니 아주 사주가 최강사주가 됐네요. 상대편이라고는 자수 하나뿐이죠.
지장간에 있는 상대편 오행도 힘이 약하고, 그죠? 자수도 상당히 작은 물이죠. 그러니 상대편 세력이 적어서 최강사주가 된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신은 뭔가요? 용신은 자수가 되겠죠. 자수가 되겠고, 희신은 운에서 큰 물이 오면 좋겠습니다. 큰 물이 오면 좋겠고, 그리고 큰 흙이 와도 좋겠네요. 큰 흙이 오게 되면 이 자수를 없애버리면은, 거의 소멸시켜버리면은 사주가 삼상격 사주로 변해버릴 수 있는 사주가 되겠죠. 왜 그런 거 하니? 이 사주가 보면은 화생토, 토생금 세 개로 이루어진 삼상격이 될 수 있었는데 이 자수가 잡티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수가 있어서 삼상격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너무나 약한 자수지만은 엄연히 약한 자수가 할 일이 있다는 얘기죠. 이 강한 불기운을 갖다 수국화를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서 환신이 안 되고 있다가 운에서 큰 흙이 오게 되면은 거의 물을 말려버려 가지고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삼상격이 성립되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신은 운에서 큰 물기운이 오면은 좋은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흙이 오면은 이 자수를 말려버리니까 흙이 오게 되면은 또 삼상격을 이뤄서 좋은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자식으로 인해서 걸림돌이 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에서 자식이 뭐죠? 여자분 사주에서 자식은 식상이죠. 식상이면 물이란 얘기죠. 물이 시지에 자수가 있네요. 용신으로 잡혀 있네요. 자, 그래서 자식복이 있다? 그런가요? 이 자수가 힘이 어떤가요? 이 경금 큰 쇠의 힘을 빼지도 못하고 술토, 그다음에 병화 여기에 의해서 거의 말라버렸네요. 용신이라고 잡았지만 용신의 힘이 너무 미약한 최양 용신이 되겠죠. 최양 용신이 되다 보니까 이 설기를 못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식상이 너무 힘이 없다 보니까 자식의 힘이 전혀 없는 그런 사주팔자가 됩니다. 그러니 이 많이 먹었으면 관인상생 또 인성으로 인해서 많이 먹었으면 설을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자수 조그만 물이라 보니까 설을 못 하다 보니까 막힘이 많은 그런 사주팔자가 됐다는 얘기죠. 차라리 이 자수가 없었으면 삼상격, 화생토, 토생금으로 갈 수 있는 삼상격으로 갔으면 좋을 텐데 자수가 잡티로 있다는 얘기죠. 이게 한식이면 또 삼상격으로 갈 텐데 수국화를 하고 있어서 할 일을 하고 있어서 약한 물이지만은 할 일을 하고 있어서 한신이 안 되기 때문에 삼상격도 못 가고 있다는 얘기죠. 시원하게 내 힘을 빼주는 것도 아니고 삼상격으로 가지도 못하니 자식이 걸림돌이 돼버렸네요. 그러니 자식이 걸림돌도 되고 또 식상이 뭔가요? 이분한테는 의식주가 되죠. 의식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의식주는 재물의 뿌리가 되죠. 현대에서는 의식주가 약해지면 재물의 뿌리가 약해지니까 상당히 공고하게 산다는 얘기죠. 재물떡도 없고. 그래서 이 사주팔자는 이 사주의 자수, 이게 용신으로 잡혀 있지만은 거의 흙기운과 불기운에서 말라 비틀어진 자수다 보니까 이 경금 많이 먹은 경금이 설을 시원하게 해야 되지만은 설을 못해서 꽉 막혀버린 그런 사주팔자가 되니까 자식이 힘이 없고 또 자수가 없었으면 삼상격으로 가가지고 명예나 그 다음에 직업성이 좋았으면 삶이 더 나았을 텐데 삼상격으로도 가지 못하고 그러니 자수가 아주 걸림돌이 된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는 자수, 자식이 인생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이 사주의 주인공은 자식이 걸림돌이 된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사주 속에 나타나는 형상하고 실제로 일어난 일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주 속에 들어있는 운명이 생활 속에서 나타난 것을 이야기해 보는 게 사주 이야기 시간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자식이 걸림돌이 된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